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달콤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당뇨 예방 등 건강상 이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계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잇몸과 간은 물론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피를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과 계피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한 가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간 건강 악화입니다. 계피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쿠마린은 벤조피론 계열에 속하는 식물성 화학물질로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독일 위험평가 연구소에 따르면 쿠마린의 과다 섭취는 간 독성을 증가시켜 간의 영구적인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이 많은 양의 계피를 일주일간 섭취한 후 간 손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간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계피로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가 있습니다. 먼저 실론 계피는 유럽에서 트루 시나몬 또는 실론 시나몬으로 불리며 스리랑카가 원산지입니다. 실론 계피는 가격이 비싸지만 쿠마린 함량이 0.004% 정도로 가장 낮아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다 섭취 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카시아 계피는 중국 계피로도 불리며 실론 계피보다 가격이 싸고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약 1% 정도로 높아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다 섭취 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카시아 계피를 드실 때 하루 1티스푼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계피가 어떤 계피인지 잘 모를 경우에도 카시아 계피라고 생각하고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긋하고 몸에 좋은 계피를 더 안전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내염 유발입니다. 계피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신라말데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잇몸 건강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신라말데이드 성분이 구강 내 오랫동안 남아있을 경우 잇몸 조직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잇몸이 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 분비가 원활하다면 이런 위험은 낮겠지만 침 분비가 부족하거나 구강 건조증이 있는 노년층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 섭취 후 잇몸이 붓거나 뜨겁고 가려운 증상이 있다면 계피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밤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혈당 위험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계피는 체내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계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보스턴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3번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해서 계피를 많이 먹거나 너무 오랜 시간 먹는다면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계피가 약물과 함께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약물 간 상호작용입니다. 계피는 적당량 섭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당뇨병 치료제 이외에도 심장병 그리고 간질환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계피의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계피의 효능들이 이런 약물과 더해지면서 약물 작용을 높이거나 오히려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피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은 파라세타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과 같은 약물 성분과 만나게 되면 간에 부담을 주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째는 폐 건강 악화입니다. 계피가루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피는 성질이 맵고 쓰며 뜨겁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약용으로 가치가 있지만 많은 양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계피가루가 잘못 넘어가 폐에 축적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알려진 폐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섬유질을 폐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반복될 경우 폐 손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계피가루를 바로 먹기보다는 물에 타서 계피차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와 같이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계피와 꿀을 같이 먹으면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식사 전 꿀과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일주일 후 73명의 관절염이 완화되었으며 한 달 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꿀에 풍부한 각종 유기산과 계피의 신라말데히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여 염증 효소와 염증 유발 인자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과 계피는 우수한 항암 효과도 자랑하는데요. 특히 계피는 41가지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국제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4주 후에는 그 크기가 80%까지 작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꿀 역시 항균력이 뛰어나 이상세포의 생성을 막고 면역력 강화와 암세포 억제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관절 통증 완화에 좋은 꿀과 계피는 따뜻하게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 2큰술에 계피가루 3분의 1큰술, 약 1티스푼을 넣고 따뜻한 물에 부어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겠습니다. 꿀 속 비타민과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신다면 무릎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피를 드실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과 계피와 같이 먹으면 가장 좋은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향긋한 계피를 더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